유키토, 넌 수학을 참 잘하는구나. 이대로 계속 열심히 하렴. 응. 그럼 밥 먹자. 오늘 솜씨 좀 내봤어. 돼지고기 야채볶음이야. 유키토 이거 좋아하지? 고마워 엄마. 잘 먹을게. 이 대화만 보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부모 자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 이름은 카지와라 유키이토. 중학교 2학년이다. 나는 몇 년 전까지는 다정한 부모님과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아빠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밤중에 잠에서 깨 거실에 갔는데 말도 안 돼.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외도를 하다니. 아이 시끄럽네. 그래도 내가 니네 다 먹여 살리는데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잖아. 장난해? 아내로서의 자존심은 생각도 안 해주는 거냐고. 그럼 뭐 이혼해? 이혼해서 유키토 혼자 키울 수 있겠어? 그건 못하잖아. 넌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전업주부가 됐잖아. 나도 여러모로 귀찮아서 굳이 이혼은 안 해. 최소한의 생활비도 보장해줄게. 그러니까 넌 그냥 입 다물고 이 집에서 애나 잘 키워. 아직 어렸던 내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적어도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정도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어른이 된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 아빠는 집에 최소한의 생활비만 보내왔다고 한다. 엄마는 내 학자금 보험을 해약하거나 결혼할 때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결혼 축하금으로 어떻게든 버텨왔다고 한다. 하지만 최소한이라고는 해도 월세와 공과금은 모두 아빠가 내주었는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생활이 궁핍했던 걸까? 그건 모두 엄마의 복수 계획을 위함이었다. 유케이토, 내일부터 영어 과외 선생님 부를 거야. 과외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어. 너 영어 성적이 너무 바닥이라면서? 응. 그러다가 나중에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못 해. 알겠니? 너는 나중에 꼭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 돼. 무조건! 엄마의 복수 계획이란 나를 우수한 인재로 키워 성공시키는 것으로 아빠를 후회하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과외와 학원, 참고서 등에는 아낌없이 투자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생활 수준은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들 정도였다. 아침은 패스, 점심은 급식, 저녁은 기본적으로 야채볶음과 밥과 된장국이 끝이다. 정말 어쩌다가 큰 폭으로 할인하는 고기가 나오는 정도. 한참 클 나이였던 내게는 너무 부족했기에 항상 배가 고팠고 급식을 추가로 먹을 때마다 너 매번 급식을 2번씩 먹네? 집에서 잘 먹고 있는 거 맞아? 라며 선생님이 걱정을 하니 눈치가 보여서 계속 그렇게 하기도 힘들었다. 공부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과외하는 데 드는 돈이라도 식비로 썼으면 좋겠네. 공복으로 꼬르륵거리는 배를 감싸지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현관에 처음 보는 구두가 있었다. 너 내 허락도 없이 뭐하고 있는 건데? 장난해? 그건 정말 오랜만에 듣는 아빠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매우 화가 난 목소리였고 절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나는 인기척을 내지 않고 조용히 거실로 다가갔다.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이 주는 쥐꼬리만한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집에 거의 있지도 않는데 그거 좀 판다고 뭐가 달라져? 그거 내가 엄청 신경 써서 산 이탈리아산 소파라고. 80만 원은 하는 물건이란 말이야. 아 그러셔? 안 그래도 골동품 가게에 가져가니까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비싸게 쳐주더라. 가서 다시 구해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뭐? 이혼하자고? 하던가. 대신 위자료는 싹 다 청구할 거야. 당신 그년이랑 애까지 만들었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라고 그냥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 줄 알아? 돈 아껴서 흥신소에 의뢰했어. 증거도 싹 다 모았다고. 위자료 내고 나면 제대로 생활할 수는 있겠어? 아빠와 엄마가 펼치는 진흙탕 싸움. 나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엄마랑 아빠가 다시 화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헛된 꿈인 것 같다. 어차피 이젠 엄마와 아빠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나는 이대로 엄마가 말하는 대로 공부만 하면서 살아야겠지. 나도 이제는 한계야. 유케이토, 너 언제 왔니? 유케이토, 어디가? 나는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다. 당연히 갈 곳 따위는 없었다. 그래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아. 그 후 나는 계속 뛰어다니다가 체력이 고갈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앞으로 어떡하지? 배고파.
근데 여기가 어디지? 공원 같은데 처음 보는 곳이네. 이 시간에 이런 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그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요. 그래?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안 그래도 항상 배가 고픈 상태인데 뛰기까지 했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럼 일로 와봐. 어디 가게요? 그 사람이 데려간 곳은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다. 뭐든 좋아하는 거 골라봐. 내가 살 테니까. 네? 그럴 수는 없죠. 일면식도 없는 분한테. 괜찮아. 나도 요새 계속 밥을 혼자 먹거든. 근데 혼자서 먹으면 영 맛이 없어. 같이 먹어주면 참 좋겠어. 패밀리 레스토랑이니 독이 들었을 리는 없겠지만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배가 고파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나는 그럼 이 함버거 정식을 밥 곱빼기로 시켜도 될까요? 물론이지.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감자튀김도 좋아하지 않나? 우와, 맛있겠다. 그렇게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다. 이렇게 많은 밥을 먹을 수 있다니 꿈만 같다. 나는 정신없이 음식을 먹어치웠다. 할아버지는 지그시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 저기 할아버지,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죠? 그야 시간과 돈이 남아도는 노인네니까 그렇지. 게다가 정말로 외로웠던 참이거든. 가족분들은요?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저번 달에 아내한테 집에서 쫓겨났어. 나는 항상 일만 열심히 하느라 가정을 소홀히 했거든. 정년 퇴직하고 쭉 나랑 함께 사는 걸 견디기 힘들었나 봐. 그래도 할아버지 덕에 가족들이 부족할 것 없이 살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돈이 다가 아닌 거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나는 돈을 열심히 버는 게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던 거야. 나는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다. 왜냐면 우리 아빠는 돈조차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았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아빠가 얼마나 든든하고 멋진 건지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몰랐던 것 같다. 그럼 이제 네 차례네. 이 동네에서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쩌다 혼자서 이런 곳까지 오게 됐는지 말해주지 않으련? 밥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가정 사정을 누군가에게 말해보는 것이 처음이라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이제 그 집에 돌아가기 싫어. 근데 이름이 뭐니? 카지와라 유키히토.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가 뭔데? 다행행자의 사람인이고 풀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나는 내 이름이 너무 싫었다. 내 인생은 조금 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더욱 비참해질 뿐이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 말을 듣더니 방긋 웃으셨다. 내 이름은 와타나베 고조야.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지. 너랑 똑같구나. 그렇구나. 난 아내한테 쫓겨났을 때 엄청 절망에 빠졌어. 내가 해온 것이 다 잘못된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할아버지. 하지만 너를 만나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어. 행복은 역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다시금 깨달았어. 할아버지, 아니 코조 씨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다. 너만 괜찮다면 또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구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마렴. 고마워 코조 할아버지. 이렇게 나와 코조 할아버지의 기묘한 우정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공원에서 만났다. 코조 씨는 매우 똑똑한 사람으로 내가 시험 전 과제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자. 그래? 영어를 못한다고? 뭔가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그래? 그럼 좋아하는 말을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말? 그러자 코조 씨는 수첩에 영어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은 즐겁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창조했다. 라는 뜻이야. 우와, 진짜 멋진 말이다.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영어가 더 재밌어질지도 몰라. 하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넌 원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방식을 모를 뿐이지. 그러고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엄마도 아빠도 내게 이렇게 해준 적은 없었는데 나는 기뻐서 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내 손주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왜 그러지 않았던 거야?
뭐 아내랑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은 즉 딸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이기도 해. 지금 내 아내는 딸 부부네 집에서 살고 있어. 지금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지만 그래도 난 외롭긴 하지. 나는 코조 씨의 다정함을 알고 있지만 코조 씨의 가족들은 그 다정함을 모르는 것 같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참 안 됐다 싶었다. 그럼 나를 손자라고 생각하고 공부 좀 많이 알려줘. 그래, 고맙구나. 뭐야 이게? 코조 씨와 식사를 마치고 항상 그랬듯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유키토, 그 놓친 애는 대체 누구니? 금요일은 학원 가는 날이잖아. 그걸 엄마가 어떻게... 학원에 인사 좀 하러 갔더니 저번 달에 그만뒀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너를 찾아다녔는데 설마 그딴 노숙자랑 어울리고 있었다니. 코조 씨는 노숙자가 아니야. 나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는 착한 사람이라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학원을 가면 되잖아. 나한테 쓸데없는 돈 안 들여도 돼. 솔직히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없는 형편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느니 차라리 혼자서 공부하는 게 더 나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는 너를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몰라, 나 좀 내버려둬. 이 자식이 진짜. 네가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 오늘은 유키히토한테 영단어 사전을 선물해줘야겠구만. 받아줄라나? 오늘은 안 왔네. 컨디션이 안 좋았나? 이번 주에는 오려나? 오늘도 결국 안 나왔네. 그놈 그거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모르겠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코조씨 어디 갔지? 어떻게 된 거야? 항상 여기 오면 있었는데 내가 몇 번 안 와서 화났나? 나는 2주 동안 엄마에 의해 감금되어 지내고 있었다. 행동도 감시당하고 학교까지 쉬어가며 철저히 공부만 반복했다. 과외 선생님과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 기말고사에서 전과목 90점 이상을 받으면 자유시간을 준다고 해서 죽을 각오로 공부했다. 하지만 코조씨 덕에 영어 실력이 많이 올랐던 나는 전에는 꿈도 못 꿔봤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집에 들를 새도 없이 바로 공원으로 온 것이다. 저기 혹시 여기 오신 할아버지 지인분이세요? 코조씨를 아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 공원에서 쓰러지셨거든요. 뭐라고요? 지병이 있으셨나봐요. 제가 구급차를 불러드렸는데 들은 얘기로는 퇴원 후에 그대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한 것 같아요. 또 언제 그렇게 쓰러지실지 모른다면서.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좀 더 빨리 왔다면 코조씨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코조씨. 외롭고 많이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그 후로 나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시험지를 보여줬다. 엄마 말대로 전과목 90점 이상 받았어. 그래, 그럼 앞으로도 이 점수를 계속 유지하렴. 고등학교도 명문고가 아니면 안 돼. 모니로봇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명문대 지원반에 합격하면 학비는 면제돼. 엄마가 이혼하더라도 다니는데 문제 없을 거야. 엄마 이혼해? 네 아빠가 위자료 준비됐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 잘 된 거야. 받을 거 다 받아내고 둘이서 그 인간한테 제대로 복수해주자꾸나.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사실 엄마는 내게 극단적으로 공부시키고 싶은 것도 이혼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은 것도 아니다. 그저 아빠와 나와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다. 엄마, 이미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나는 엄마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유키토, 행복이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거야. 나는 내 이름에 당당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야. 그니까 엄마, 이제 아빠를 향한 복수심은 잊어줘. 내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지금껏 참아왔던 많은 감정들이 터져나왔을 것이다. 10년 후 나는 모니로봇 고등학교 명문대 지원반에 합격해 열심히 공부했고 모니로봇 대학 경제학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여러 사업에 손을 대는 TV에까지 출연한 젊은 사업가로 성장했다. 엄마도 이혼 후에는 아빠에 대한 복수를 잊고 온화한 성격을 되찾았다. 우리 아들 참 대단해. 오늘도 잡지 취재했지? 실은 이번에 루키 요양원을 지원하기로 했거든. 복지 사업은 앞으로의 일본에 꼭 필요하니까. 정말 잘 자랐구나. 엄마는 네가 어렸을 적에 모질게 굴었던 게 참 후회돼. 엄마가 이런데도 버리지 않고 쭉 함께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엄마가 공부 기반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앞으로도 쭉 나를 지켜봐줘? 당연하지.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그렇게 요양원으로 향했는데 그곳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있었다. 요케이토? 요케이토 맞지? 설마 아빠? 그래, TV에 나오는 거 봤다. 아주 훌륭하게 자랐네. 내 나이 15살 때 부모님은 이혼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굳이 나를 찾아왔다는 건 뻔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제 와서 용건이 뭡니까? 야, 무슨 남대하듯이 하냐? 실은 와이프랑 트러블이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하거든? 나 좀 도와줘라. 내가 성공한 이후로 가끔 이런 일들이 있었다. 물론 내가 신세졌던 사람들에게는 나도 선뜻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얘기다.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시죠.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왜 그래? 난 네 아빠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냐? 키웠다고? 나를 키워준 건 엄마야. 나를 버리고 도망 나간 당신이 아니라 그 면상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불행하게 산다는 걸 알아서 참 다행이야. 그럼 이만. 그렇게 말하자 아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순했던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듯하다. 하지만 이젠 나도 어엿한 성인이다. 엄마는 아니지만 조금은 아빠에게 복수를 할 수 있어서 이걸로 만족한다. 안녕하세요. 어머, 유키히토 씨 어서 오세요. 그분은 지금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내가 이 요양원과 사업 제휴를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사업가를 지향하는 한편 계속 그 사람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작년에 그 사람이 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코조 씨, 손님 왔어요. 나 같은 고독한 노인네를 누가 만나러 온다고? 코조 할아버지, 드디어 만났네. 이거 꿈 아닌가? 정말 이 귀토 맞나? 그래, 나 맞다니까. 나는 코조 씨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코조 씨도 기뻐하며 내 등을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 10년치나 된다고. 나도 너랑 다시 대화하는 날을 10년 동안 쭉 기다려왔어. 천천히 얘기해보자고. 나는 지금까지 코조 씨와 함께한 날들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 나를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한테도 코조 씨 얘기를 하여 주말에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코조 씨도 매우 기뻐했고 지금은 진짜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다. 그날 내가 너한테 다가가기를 참 잘했어. 네 덕에 나는 지금 이렇게나 행복해. 정말 고맙다. 나야말로 고맙지. 앞으로 또 많은 행복을 만들어 나가자고. 저는 무라카미 아야라고 합니다. 2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죠. 오늘은 저와 여동생 사이에서 일어난 결혼 배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가족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3살 아래의 여동생인 나기사까지 총 4명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다투기도 하면서 평범한 자매처럼 지냈지만 서로 사춘기에 들어선 이후로 관계가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사건이 터지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저 성격과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아 어느새 저희 자매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10대 때는 같은 집에 있어도 전혀 말을 섞지 않는 상황도 많았고 참 불편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성인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더라도 표면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정도의 의사소통은 나눌 정도였죠. 하지만 저희 자매의 사이를 악화시킬 사건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계기는 여동생이 보낸 라인이었습니다. 언니, 잠깐 연락 돼? 무슨 일인데? 엄청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그래? 근데 언니한테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다. 질투하면 안 된다. 됐으니까 빨리 말이나 해. 나 결혼하게 됐어. 잘 됐네. 축하해.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 아니고? 질투 안 해. 상대는 어떤 사람이야? 내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대단한 사람이야. 완전 대박이라니까? 이번 주말에 집에 인사하러 갈 거니까 언니도 본가로 좀 와. 이렇게 동생은 대학교 재학 중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는 잘 됐다 싶을 정도로 딱히 나쁜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약혼자를 본가로 데려오자 안녕하세요, 마코토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마코토라고 소개한 그 약혼자는
3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딱 봐도 엘리트 같은 느낌의 남자였습니다.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 명문대를 졸업한 데다가 아버지가 부동산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그 자리를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약혼자를 데려온 여동생은 매우 우쭐해 있었습니다. 우리 마코토 씨 장난 아니지? 언니는 평생 못 만날 만한 사람이라고. 농담이라고 던진 말이긴 하지만 명백히 저를 무시하는 언행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기분도 이해합니다. 제 입으로 말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어릴 적부터 공부도 운동도 다 제가 잘했습니다. 동생은 애교가 있어 인기가 조금 있긴 했지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스펙은 없어서 그걸 컴플렉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결혼은 대학 졸업 때까지만 기다려줄 수는 없을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약혼자인 마코토 씨도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 물론입니다. 다만 나기사 씨가 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잘난 사람을 계속 기다리기만 했다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고 말 거라고.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긴 한데 물론 마코토 씨를 믿긴 하지. 하지만 마코토 씨를 정식으로 내 거로 만들고 싶어. 결혼이라는 제도로 약속하고 싶단 말이야. 나기사의 의지는 확고했고 결국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상견례까지 마치고 둘은 빠르게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동생이 결혼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대강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제가 결혼하는 꼴을 피하고 싶었던 거겠죠. 제가 먼저 결혼을 하면 저를 까내릴 수 없게 되니까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 상상 이상으로 성대한 결혼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나 먼저 결혼해서 미안해. 뭐 언니도 좋은 사람 생기지 않겠어? 결혼식 날 대놓고 이렇게 말하니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동생만큼 결혼에 목매고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이제 동생이 자꾸 저를 무시하고 이기려고 드는 행동에서 벗어나겠지 싶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희 자매의 길고 지루한 배틀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제게도 동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치요시. 이제 사귄 지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성격도 좋고 얼굴도 꽤나 잘생겨서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여동생이 결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나자 아야, 나는 지난 2년 동안 나름 너랑 진지하게 사귀었다고 생각해. 그니까 나랑 결혼해줬으면 해. 그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 생각이 별로 없긴 했지만 2년이나 진지하게 사귀어왔으니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이후에 곧바로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그를 데리고 본가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가 부르지 않은 동생 부부도 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라고 부모님이 부른 듯 했습니다. 저 형, 결혼 축하드립니다. 언니가 결혼을 한다니 진짜 놀랐어. 참 취향도 특이한 사람인가 봐. 그래. 조금 있으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치호 씨가 인사하기 전 제가 먼저 집으로 가서 어느 정도 상황과 분위기를 정리하고 맞이하려고 일부러 30분 정도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치요 씨가 등장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약혼자는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여동생이 순간 시샘하는 듯한 표정을 지은 걸 보고 내심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네,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동생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머, 힘드시겠네요. 남편분 수입이 그렇게 적으면 결혼 후에도 맞벌이 할 수밖에 없겠어요. 동생은 실실 웃으며 치요 씨의 직업을 비하하고 블루칼라는 장기적으로 힘들 텐데요. 좀 더 공부하셔서 괜찮은 직장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부까지 한술 더 떴습니다. 그의 경우에는 엘리트 정신이 넘쳐나 남을 깔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격은 몇 번 정도 가족끼리 밥을 먹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동생과 참 잘 어울리는 성격이기도 하죠.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제 약혼자에게 매우 신뢰되는 태도를 취한 동생 부부. 치호 씨는 웃으며 흘려넘겼지만 당연히 저는 하나도 재밌지 않았습니다. 치호 씨,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괜찮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기 마련이니까. 치호 씨는 그렇게 말해줬지만 며칠 후 언니 남친 진짜 건설 노동자야? 맞아. 거짓말해서 뭐가 좋다고? 우와,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어도 앞길이 캄캄하잖아. 정말 괜찮겠어? 나도 일하고 있잖아. 딱히 벌이에는 문제 없을 텐데? 요새는 맞벌이 안 하는 부부가 더 적을 정도니까. 난 싫어.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역시 자기 아내를 먹여 살릴 정도로 경제력이 있는 남자가 최고라니까? 심지어 육체노동이라니. 다치기라도 하면 오히려 집만 되잖아. 말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너? 미안. 그래도 걱정돼서 말하는 거잖아. 네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참견이야? 알겠다고. 나는 불쌍해서 얘기해준 거라니까 그러네. 동생은 노골적으로 육체노동을 하는 치유 씨를 무시했습니다. 결혼하면 시비를 걸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게다가 동생 부부가 저희를 신혼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절하려고 했지만 치유 씨가 가족끼리 교류는 하고 지내자고 말해주어 어쩔 수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둘이서 방문했는데 역시나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도 많고 심지어 메조네트식이었습니다. 대체 월세가 얼마나 될지 감히 상상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동생 부부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니네는 평생 이런 데서 못 살겠지? 그냥 우리가 방 하나 싸게 빌려줄까? 그게 더 낫지 않겠어? 맞아요. 미래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바로 이 집입니다. 젊을 때의 노력으로 얼마나 남들과 차이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잘 아시겠죠? 동생 부부는 끝도 없이 저희 부부를 까내리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는 건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건 그렇다 쳐도 치유 씨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잘 구경했어요. 앞으로 2번 다시 여기 올 일은 없겠지만요. 뭐야, 언제든 놀러와도 돼. 가자 치유 씨. 그래. 저는 재빨리 동생 집을 뒤로하고 치유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동생이나 제부나 태도가 졌다고라서 내가 정말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 하지만 그는 웃으면서 그래도 실제로 얼마 못 버는 건 맞긴 하지. 나는 아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무례한 가족이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줬습니다. 전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신도 원래라면. 에이, 그래도 지금 별로 못 벌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남 앞에서 그렇게 떠들 만한 일도 아니야. 오랜만이네. 말해줄 게 하나 있는데. 진짜 오랜만이네. 언니가 결혼한 후로 쭉 못 봤으니까 한 2년쯤 됐나? 벌써 그렇게 됐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식도 못 올렸잖아. 지금쯤 노숙 생활이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다고. 평범하게 잘만 살고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안 그래도 결혼식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무슨 말이야? 좀 늦었긴 해도 결혼식을 올릴까 해서 말이야. 좀 많이 늦은 거 아니야? 혹시 괜찮으면 너네도 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이야. 글쎄다. 나나 남편이나 바빠서 뭐 2부 시작할 때 정도면 참가할 수도 있겠네. 사실 저희는 지금껏 결혼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 대화를 나눴지만 돈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었죠. 부모님은 제 결혼식을 매우 기대하고 계셨던 만큼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치유 씨를 별로 좋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 동생 부부와 비교해서 부모님까지 치유 씨의 수입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게 지긋지긋해서 가족들과 사이가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걱정했던 건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우리 결혼식 올릴까? 이런 건 역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무리할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당신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도 보고 싶고 내 예쁜 아내를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좋은 남편입니다. 여튼 이렇게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바빴지만 그래도 중간부터 너무 재밌어서 바쁜 줄도 모르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저도 결혼식을 하고 싶긴 했나 봅니다. 동생 부부는 역시나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2부에서만 얼굴을 비추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물론 대면대면하게 대한 제게도 문제가 있으니 무리해서 강요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후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꽤나 늦은 결혼식이었지만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남편 친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결혼식을 보여주어 고맙네. 다시 봤어. 그러게 이렇게 좋은 결혼식은 오랜만에 보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아야 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미운털 박혔던 것도 한순간에 나아져서 앞으로는 남편과 부모님의 관계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전에 얘기했다시피 동생 부부가 찾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정말로 2부 연회장이라고? 둘은 오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2부 연회장은 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호화로운 술과 요리를 내오도록 해놓았으니까요. 동생은 곧바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저희가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무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치효 씨가 저 대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부업으로 하던 부동산 투자가 드디어 궤도에 올랐거든요. 이제는 연수입이 3천만 원 정도는 되니 전혀 무리는 아닙니다. 평소에는 돈 자랑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심정을 알고 이렇게 말해준 거겠지요. 실은 저와 사귀던 때부터 치효 씨는 부동산 투자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약혼 당시에는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아 건설 작업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우 수익이 나기 시작해 지금은 어엿한 부동산 투자자로서 돈을 왕창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위 설명이 끝나자 동생은 벌레를 씹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치효 씨는 옆에 있던 매부를 쳐다보고는 요즘 그 회사 위태위태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전 뭐 하시면 언제든 상담해드릴게요. 라고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그도 내심 통쾌해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 가벼운 복수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매부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자 나기사가 뭐야? 어떻게 된 건데? 라며 제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매부는 자신의 상황을 나기사에게 말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자 치효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 부부인데 그걸 모르셨어요? 동서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실적 부진으로 도산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렇게 근사한 집에 사는 것도 이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돼. 아니 여보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야, 도산은 무슨. 지금은 그냥 좀 힘든 시기일 뿐이야. 난 처음 듣는다고.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 건데? 시끄러! 넌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식충이 주제에 어딜 기어오르려고 하고 있어? 뭐라고? 그 후로는 엄청난 폭언이 오갔는데 결국 경비까지 와서야 멈출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나기사는 그날부로 친정으로 돌아가 냉전 상태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후일담인데 제부는 그렇게나 깔보던 치효 씨에게 빌부터 어떻게든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나기사가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치효 씨에게 직접 불만을 표하러 찾아오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 둘은 부부였기 때문에 자기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남편이 도움을 받는 건 용서가 안 됐나 봅니다. 하지만 치효 씨도 치효 씨대로 이미 제부의 회사는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실적이 악화되어 결국 파산을 면치 못할 거라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실제로 도산했고 무직이 된 제부를 보고 동생은 칼같이 이혼했습니다. 이 집 다시 짓자. 너무 좁다고. 아니 집밥에 이렇게 싼 재료를 써? 미치겠네. 동생은 이혼 후에 본가 생활을 시작했지만 잘 나가던 때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불평불만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마저도 하지 않으니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결국 폭발했고 결국 동생을 집에서 쫓아내고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있잖아 언니. 뭔데? 갑자기 웬 애교 섞인 목소리래? 기분 나쁘게. 너무해. 당분간 날 거기서 좀 살게 해주면 안 돼? 마코토는 너무 쓸모도 없는 놈이었어.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치효 씨랑 상의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기로 했거든. 어? 뭐라고? 집도 많이 낡았으니까 그냥 부수고 땅 팔아서 그 돈을 전부 우리한테 주시겠대. 그래서 부족한 분을 우리가 보태서 더 큰 집을 짓든 아니면 고급 아파트를 사든 할 생각이야. 그럼 나도 껴줘도 되는 거 아니야? 한 명 정도는 더 늘어도 괜찮잖아. 돈도 많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무시해놓고 같이 살자는 소리가 나오니? 절대 안 돼. 사과할게. 사과한다고. 이대로 가다가 예쁜 동생이 노숙자가 되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도 괜찮겠어? 이번 기회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제대로 한번 느끼고 정신 차려. 참고로 새로 살게 될 집은 너한테 안 알려줄 거고 보안도 철저히 할 거니까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고 동생 번호를 착신 거부했습니다. 물론 라인도 차단했고요. 그 후 저와 치효 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넓고 쾌적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는 운동시설과 넓은 정원까지 딸려 있어 부모님도 적당히 운동도 할 수 있고 입주민 전용 카페에서는
이웃 사람들과 커피도 즐길 수 있어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겠다며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나기사와는 일절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않으나 의외로 치우 씨에게 나기사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치우 씨의 지인이 유흥업소에서 완전 돈에 미친 여자를 봤어 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여자가 아니나 다를까 나기사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자신을 부양해줄 만한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구혼을 하고 가게에서 잘리면 또 다른 가게를 떠도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조만간 그 바닥 자체에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돈에 미친 인간의 최후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네요. 저는 앞으로도 돈보다는 치우 씨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이름은 에리카, 26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연애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고 그저 매일 자취방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몇 년 후면 30대인데 슬슬 남자친구라도 만들어야 하나? 하지만 지금 생활도 나쁘지는 않은데 역시 연애는 인연이 되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불금에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밤 10시쯤에 갑자기 일란성 쌍둥이 동생인 유리카가 찾아왔습니다. 야밤중에 무슨 일이야? 미안해 언니, 상의할 게 있어서. 놀러오는 거야 뭐 상관없는데 너무 갑자기 와서 깜짝 놀랐다 야. 그래도 들여보내줘서 고마워. 얼굴도 좀 말랐네? 무슨 일인데? 실은 울지 마 유리카.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칼퇴하고 동거 중인 집에 갔더니 아치씨가 모르는 여자랑 그 짓을 하고 있었어. 뭐? 근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짜증내면서 왜 벌써 오냐고 따지더라고. 진짜로? 그 여자도 나를 깔보는 듯이 말했어. 뭐라고 했는데? 나 같은 훈녀는 아치씨랑 안 어울린대. 유리카는 모니로버 상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아츠씨와 만났습니다. 서로 회식 자리에서 대화할 일도 많았고 몇 번의 데이트를 거쳐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프로포즈를 받았고 봄 중에 혼인신고를 하려던 참에 이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리카가 말하길 미팅으로 알게 됐다나? 처음부터 바람 피울 목적이었던 거야? 그래 맞아. 예쁜 여자랑 친해지고 싶었단 말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눈치도 없네. 너랑은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근데 이미 상견례도 했고 얼마 전부터 식장도 알아보기 시작했잖아. 아 진짜 짜증나게 구네. 프로포즈한 건 너였잖아. 내가 너한테 질린 이유 알려줘? 알려줘.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고칠 테니까. 남자한테 집안일을 강요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뭐? 너는 사무직이라서 비교적 일이 편하잖아. 그건 그렇지만 부부가 될 건데 어느 정도는 분담해야지. 야 시끄러워.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지. 그게 언제적 사고방식이야? 영업부는 출장도 많고 격리랑 다르게 업무가 힘들다고. 나도 매일 회사 돈을 관리한단 말이야. 책상에 앉아있기만 해도 월급 받는 일이면서 뭘. 너무해. 하다못해 나랑 헤어지고 나서 그랬어야지. 아, 뭔 화를 내고 그래. 그냥 받아들여. 내가 알던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을 줄이야. 아치씨, 나 배고파. 그러게. 하던 건 이따 다시 하고 일단 밥이나 먹으러 갈까? 좋아. 이탈리안 레스토랑 갈래? 그거 좋네. 잠깐만.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아이, 귀찮네 진짜. 너랑은 이제 끝이라고. 아치씨는 이제 나밖에 몰라. 알겠으면 좀 나가지. 그건 방금 전 얘기잖아. 짐도 그냥 급하게 가지고 나왔나 보네? 갈아입을 옷이랑 캐리어에 들어갈 만한 급한 것들만 챙겨왔어. 그래, 이해했어. 미안해. 결혼하기로 했을 때 가장 축하해준 사람이 언니인데.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 우리는 쌍둥이야. 피로 이어진 소중한 가족이라고. 고마워. 당분간 여기서 같이 살자. 회사 다니는 데에는 문제 없지? 응, 지하철로 금방 가니까 괜찮아. 내일이 마침 휴일이라 다행이네. 야식이라도 먹으면서 속 시원하게 털어놔봐. 난 술 못 마시니까 콜라 마셔도 돼? 당연하지. 뭐 편의점이라도 다녀올까? 좋아. 이럴 때는 먹는 걸로 풀어야지. 잡히는 대로 다 먹어치울 거야. 그렇게 당분간 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날은 날이 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닭꼬치, 고기만두,
핫도그에 어묵까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저희는 거실에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아츠씨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류는 해서는 안 될 짓이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죠. 며칠 후 저는 동생 핸드폰을 빌려 그 미친 자식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츠시 씨. 어? 유리카, 갑자기 웬 존댓말이야. 근데 우리 이제 헤어졌잖아. 저는 유리카의 쌍둥이 언니 에리카입니다. 아, 언니분이세요? 뭐, 잔소리라도 하시게? 아니요, 책임을 지시라고 연락드렸어요. 당신이 저지른 건 대놓고 불륜이거든요. 그게 어쨌다고? 유리카 이외의 여자랑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실 생각이신데요? 설마 돈 내라는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죠? 결혼을 약속한 관계라면 위자료가 발생합니다. 상견례도 했고 예물 예단 교환까지 했잖아요. 예, 그래서요? 이미 변호사랑 상담도 다 했고 납득이 안 되신다면 재판까지 벌일 생각이에요. 그렇게 나와도 후회 안 하겠어요? 네? 제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잊지 않았죠? 아마 일가가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셨죠? 우자토푸드 주식회사. 지금은 모니로봇 상사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장이 될 몸이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 돌려 말하지 마시고 똑바로 말씀하시죠. 쉽게 말해서 부자랑 싸울 생각하지 말란 소리야. 그럼 위자료 청구를 취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장 아들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지면 회사의 신용 문제로까지 이어지잖아. 지금 하시는 말씀은 대놓고 협박이에요. 그쪽이야말로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는 게 좋지 않겠어? 딱히 유복한 가정도 아닌 인간들이 재판에서 뭘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데? 아치씨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책임은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는 태도. 도저히 사람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멍청하기까지 합니다. 유리카와 그 남자는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냥 조용히 물러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버지랑 엄마도 맘이랑 결혼하는 건 찬성하시거든. 마음이? 불륜 상대의 이름인가 봐요? 유리카랑 대화해봤다면 알겠지만 이번에 사귄 여자는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이거든. 불륜을 저지른 이유가 집안일을 시키는 게 싫어서라고 말하던데요? 상식적으로 웃기지 않아? 집안의 가장이 될 사람한테 청소랑 빨래를 시킨다니. 그럼 이대로 유리카랑 결혼했다면 유리카한테 집안일을 몽땅 떠밀 생각이었어요? 내게 뭐든 다 해줄 여자인 줄 알았는데 참 유감이야. 지금 사귀는 중인 마미 씨는요? 걔는 유리카보다 훨씬 더 낫지. 돈도 더 잘 벌고 얼굴도 예쁘고.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네요. 알바야? 마음대로 짓거리시던가. 그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는 너네도 문제야.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차단한다. 잠깐만요. 아직 얘기 안 끝났다고요. 반년 후에는 맘이랑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올릴 거거든? 방해하면 진짜로 가만 안 둔다. 빠이! 결국 차단당하며 연락할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동생도 옆에서 대화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혹시 몰라 병원에 데려가자 신경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일도 못할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해서 모니로봇 상사에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언니에게 짐이 되어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사과할 필요 없다니까. 이건 다 아츠시 잘못이라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지. 나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다 회복할 때까지 여기서 지내도 돼. 너만 좋으면 계속 살아도 되고. 그럼 그렇게 해도 될까?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잘 말해놓을게. 그럼 부탁할게. 근데 아츠시 걔는 진짜 미친놈인가 봐. 정말 용서가 안 돼. 내가 어쩌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걸까? 아마 본성을 잘 숨기는 사람이겠지. 그 불륜 상대는 모델처럼 엄청 예뻤는데.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 마미인가 하는 여자도 정상은 아니니까. 그냥 다 잊었으면 좋겠어. 이제 그냥 나한테 맡기고 너는 푹 쉬어. 난 언니 동생이라서 참 다행이야. 쉬는 날에 어디 놀러 가자. 수족관, 동물원, 온천. 뭐 말만 해.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언젠가 꼭 갚을게. 반드시 복수해주고 말겠어. 저는 이렇게 다짐하며 동생의 회복을 우선했습니다. 저희는 얼굴이 똑같이 생겨 학창시절에도 선생님이나 친구들까지 구별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회로 나가고부터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놈은 그 상대가 누구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치씨, 마미, 각오 단단히 해라.
너희 결혼식을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줄 테니까. 유리카, 빅뉴스야. 언니, 걔네 결혼식장 알아냈어. 정말 아치씨네 집에 찾아가도 문전박대만 당했었는데. 하긴 가사도우미한테 불법 침입으로 신고하겠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땐 다 끝난 줄 알았지. 근데 어디서 결혼한대? 라인 웨딩, 호텔이랑 레스토랑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대기업이야. 거기 언니 회사 아니야? 맞아, 내가 일하는 회사이기도 하지. 어떻게 알아낸 건지도 궁금하네. 탐정이나 흥신소에 의뢰한 건 아니야. 걔네는 멍청한 놈들이라서 SNS만으로도 충분해. 그러고 보니까 아치씨가 SNS를 자주 이용하긴 했었지. 사장 아들이라는 놈이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까? 복수하는 건 알겠는데 결혼식 도중에 난입할 거야? 식장 직원들한테는 이미 사정을 다 설명해놨어. 나도 거기 알바로 위장할 거고. 그냥 작전 실행만 하면 끝이야. 알겠어. 그럼 부탁할게. 맡겨만 줍쇼. 아츠씨가 당당하게 여기서 결혼합니다 하고 선언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지난 반년 동안 조금씩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가 부른 하객들에게 모든 걸 다 폭로해줄게. 그 후로 한 달이 흘러 결국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츠씨, 나를 위해 이렇게 멋진 결혼식을 준비해줘서 고마워. 드레스나 식사나 다 최고야. 네가 기쁘다면 그걸로 됐어. 근데 당신 하객 중에 저 사람 누구야? 아, 아버지 지인분의 아들이래. 자니즈의 미즈키야. 축가도 준비해놨지. 존잘 아이돌이잖아. 아버지끼리 오래된 친구라서 계속 연을 이어오셨대. 역시 우리 아버님이셔. 이따가 사인이라도 받아야겠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같이 사진도 찍어달라고 하자. 아싸! 둘 다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하네 그냥. 이대로 무사히 끝날 거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걸? 결혼식과 피로연 당일에 저는 예정대로 식장 알바인 척을 하며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초대받은 신랑 신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음식을 서빙하고 주류를 따르기도 하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사정을 알고 있는 사회자와 대화를 나눈 후에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아츠씨, 어? 아까부터 당신 친구들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테이블로 가서 말을 걸어도 막 무시당하기만 하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뭘. 쟤네들이랑은 그냥 2차 가서 얘기하면 그만이야. 그렇겠지? 오늘은 나랑 당신이 주인공이니까. 웃음 참느라 죽겠네. 내가 뒤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객 여러분, 어떻게 식사는 입에 맞으신가요? 오늘은 라인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도 있으니 평소보다 한층 더 맛있는 식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특별히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뭐야? 사전에 신랑 친구분들을 만나 한 분 한 분의 인사를 담은 영상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대박, 궁금하다. 그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시씨, 마미씨, 결혼 축하드려요. 제 소중한 여동생인 유리카를 버리면서까지 부부가 될 두 분에게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사람 뭐야? 유리카라니. 전 여친 말하는 거 아니야? 저거 설마 에리카 아니야? 아츠시씨, 유리카랑 약혼까지 해놓고 마미씨랑 불륜하셨죠? 위자료 청구 취하해라. 안 그러면 진짜 후회한다. 저희가 그런 협박을 받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츠씨, 이 여자 대체 누구냐고! 유리카의 쌍둥이 언니야. 우리랑 엮이지 말라고 분명 단단히 못 박아놨었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하객 여러분의 인사도 담았으니 기대하세요. 재생된 영상은 아츠씨의 친구들이 이 결혼의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유리카와 약혼했지만 바람 피울 목적으로 미팅에 참가해 마미와 관계를 가진 것과 그 자리에서 유리카를 맞닥뜨린 사실까지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생이 집을 나올 때 들고 나온 불륜 증거까지 제시되었죠. 신랑 신부의 얼굴은 점점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뭐야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떡해, 친척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청 따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친구분들한테 엄청 욕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사회자, 빨리 이 영상 안 끄고 뭐하고 있어?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영상 편집을 거의 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나름 걸작 아닌가요?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라인 웨딩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직원들이랑 협력해서 알바로 위장해서 들어왔지. 그때 끝난 줄 알았다면 착각이야. 내가 반년 동안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내 친구들은 어떻게 모았는데?
네 친구들 중에 유리카도 함께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 회사 동료들까지 싹 다 유리카를 통해서 연락했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한테 말해줬고 한 달 전에 결국 모두 다 모였지. 결혼식을 망하게 해주기 위해서 말이야. 그게 뭔 소리야? 너네 부모님도 네 불륜에 가담한 건 다 알고 있어. 넌 남의 행복에 그렇게 안 있고? 약혼까지 한 여자를 망가뜨려 놓고 그딴 소리가 나와? 이 인간 쓰레기 자식아! 젠장!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필요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마미의 부모님은 자신의 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지 수치스러워하시며 울고 계셨습니다. 신랑 측도 난장판이었는데 자니지의 미즈키도 당연히 벙쪄 있었고 그의 아버지를 포함해 초대받은 하객들은 모두 다 화를 내면서 불륜을 묵인한 아츠시의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며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내 친구들이 우리를 무시했던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나 보네. 당신 정말 미쳤어? 한 번뿐인 내 결혼식이 난장판이 됐잖아. 미친 건 그쪽 아닐까? 당신한테만큼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 아츠시, 이제 당신 회사 신용도 바닥나겠다. 그치? 사장도 못 해보고 끝나는 거 아니야? 너희 자매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철저하게 복수를 계획했어. 이게 진짜 미쳤네. 요즘 같은 세상에 집안일 좀 나눠서 하자는 것만으로도 싫은 내색하는 남자가 다 있다니 그게 얼마나 쪽팔린 일인 줄 알아? 결혼 생활은 부부가 함께 하는 거야. 아내가 될 여자를 그렇게 깔볼 마인드 가지고는 평생 혼자 살게 될걸? 닥쳐! 아, 그리고 위자료 청구 취하한 거 아니다? 젠장! 마지막으로 지옥으로 꺼져 이 쓰레기 같은 년놈들아! 그 후 아츠시 부모님의 회사는 한 번의 신뢰를 잃고 실적이나 주가할 것 없이 폭락했습니다. 계약도 계속해서 취소되어 도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장본인은 차단을 해제하고 유리카에게 재회 요구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동생은 쪽팔린 줄을 알아야지 라는 말과 함께 차단을 선물해줬습니다. 마미의 집안도 수치라며 부모님에게 절연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둘 다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매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겠죠. 소문에 의하면 부부 유튜버가 되어 일확천금을 노렸지만 되레 큰 적자로 돌아와 고생만 배가 됐다고 하네요. 나 정말 속 시원해. 배꼽 빠지겠어. 네가 그렇게 웃으니까 다행이야. 이제 괜찮아 보이네? 말 그대로 꼴 좋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됐네. 여튼 작전은 대성공이야. 자니주의 미즈키라니 나도 만나보고 싶었는데. 실은 그 후로 몰래 너 앞으로 사인 받아놨어. 자, 이거 받아. 정말? 아싸! 너무 좋아. 너 미즈키가 최애잖아. 고마워. 잘 간직할게. 언니 너무 좋아. 동생도 다시 미소를 되찾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병원을 다니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연애와 일을 둘 다 즐길 수 있게 되길 빌며 앞으로도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응원할 생각입니다. 내 이름은 히오리, 평범한 회사원이다. 도쿄 어딘가에 있는 집에서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과 이츠키와 넷이서 살고 있다. 아빠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며 현재 해외 장기 출장 중이다. 엄마는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 이츠키는 사정이 좀 복잡해서 일단 여기서는 생략하겠지만 이런 가정 환경이라서 집에서 얼굴을 마주칠 일이 많은 이츠키와는 대면대면한 사이다. 오늘은 한 착각이 만들어낸 소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내게는 미키라는 친구가 있다. 미키는 대학교 시절에 알게 되었다. 미키는 자신의 미모에 꽤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항상 부잣집에 시집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렇게까지 깊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대학 생활을 함께한 친구다. 대학 졸업 후에는 서로 사회인이 되었기에 연락을 주고받는 빈도도 줄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가 지난달에 미키가 이웃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미키는 내 지인이기에 나는 선뜻 미키의 이사를 도왔다. 그러다 2주 후 저녁을 먹고 잠깐 쉬고 있는데 미키에게 연락이 왔다. 히오리, 저번에 이사 도와줘서 고마웠어. 아, 미키, 정리는 잘 끝났니? 고마워할 것까지야. 중간에 차 마시면서 쉬다가 너네 집 구경했을 때 나 깜짝 놀랐잖아.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다니. 그 집 네 집인 거 맞지? 응, 맞아. 그때도 말했지만 집 진짜 좋더라. 고마워. 뭐 내가 지은 집은 아니긴 하지만. 에이, 뭘 그리 겸손을 떨어.
그러고 보니까 이사하느라 바빠서 못 물어봤는데 넌 요새 뭐하고 지내? 나? 남편감 찾고 있어. 일은 뭐 그냥저냥 하면서 부잣집에 시집 가려고 노력 중이야. 그렇구나. 이제 슬슬 결혼할 나이도 됐잖아. 그러게. 좋은 상대 만났으면 좋겠네. 힘내. 너는 어떤데 그래? 나? 난 그냥 그래. 특별히 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지. 정말? 평범한 거 맞아? 응, 그냥 평범하게 회사나 다니고 있어. 아, 역시 그런 건 숨기고 싶은 거구나. 어? 뭐가? 아니야, 됐어.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럼 또 연락하자. 그렇게 미키는 대화를 끊었다. 나는 미키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었다. 3달 후 집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밤 미키에게 연락이 왔다. 희율이, 잘 지내? 응, 미키 잘 지내고 있지. 오늘 진짜 대박 소식이 있어. 어? 뭔데? 나 결혼해. 아, 진짜? 축하해. 고마워. 근데 말이야, 그렇게 쉽게 축하해도 괜찮겠어? 왜? 친구가 결혼한다는데 축하해줘야지. 결혼 상대가 이츠키라고 해도? 뭐? 나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이츠키는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 근데 이츠키는 그런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었다. 이츠키가 결혼을 한다고? 이츠키라니? 그 이츠키? 그래, 네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이츠키. 진짜로? 아니 근데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진심이니까 연락한 거지. 더 충격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미 충분히 충격받았어. 아, 그래? 네가 원래 글로는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타입이었나? 근데 정말 이츠키여도 상관없겠어? 물론이지. 근데 무슨 질문이 그래? 왜냐면 아, 됐어. 날 막아서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이츠키랑 나는 이미 예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뱃속에 이츠키 아기도 있다고. 뭐? 그거 진심이야? 이제 알겠지? 이미 다 늦었다 이 말이야. 그렇구나. 그래, 네가 좋다면 뭐. 그래, 이제야 이해해주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츠키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으니까 넌 빨리 이츠키랑 좀 이혼해줘. 이혼? 아니, 잠깐만, 무슨 말이야? 어머,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또 부들거리네? 내 말 좀 들어봐. 왜 그렇게 아른한 건데? 미키야. 그럼 징징대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이만 차단할게. 미키야, 잠깐만. 미키는 나를 차단해버리고 말았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에 내 머리는 물음표로 가득했다. 그 후 미키는 이츠키와 결혼했다. 상견례도 없이 너무 당돌하게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와 엄마는 어이가 없었다. 미키가 결혼한 지 2달. 슬슬 자려고 하던 찰나에 핸드폰이 울렸다. 상대는 나를 차단했던 미키였다. 야, 휴리, 너 대체 언제 집 나갈 생각인데? 뭐야? 나 차단한 거 아니었어? 어쩔 수 없잖아. 네가 그 집에서 안 나간 게 잘못이지. 이건 따질만 하다고. 뭐? 이제 이츠키의 아내는 나야. 아기도 태어날 거라서 빨리 그 큰 집에 살고 싶단 말이야. 네가 뻔뻔하게 계속 그 집에 눌러 사는 바람에 되레 이츠키가 쫓겨나게 됐잖아. 그래서 지금 내 집에서 살고 있다고. 네가 그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은 백보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쳐도 진짜 비상식적인 거 알지? 빨리 나가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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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미키가 미친 듯이 보내는 나가라는 메시지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 미키는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증오하게 된 걸까? 미키, 나랑 같이 살게 되는 게 그렇게 싫어? 뭐? 같이 산다니 뭔 소리래? 거기서 같이 살 수 있는 건 집주인이랑 배우자뿐이지. 즉, 나랑 이츠키뿐이야. 네가 눌러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고.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아직 철이 안 들었냐? 머리가 달렸으면 생각을 좀 해. 그렇구나.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알겠어. 나갈게. 그래,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살 집도 알아봐야 되고 이사 준비도 있으니까 다음 달 중순까지는 기다려줄래? 뭐? 한 달이나 기다리라고? 요새 일이 바빠서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일하고 있거든. 보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거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이사 가든가 할게. 계속 그렇게 버티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래, 알겠어. 그럼 최대한 빨리 움직여. 며칠 후 오후 2시에 겨우 짬이 나서
회사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다. 휴게실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 아빠가 장기 출장을 마치고 곧 돌아올 거라서 엄마는 지금 집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을 터이다. 여보세요? 딸, 일하는 거 아니었어? 지금 잠깐 쉬는 중이야. 벌써 2시잖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겠어, 엄마. 할 얘기가 있는데 아빠 지금 옆에 있어? 아니,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바로 튀어나가던데? 아빠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니? 이츠키 때문에 내 대학교 때 친구랑 결혼했잖아. 맞지. 결혼 전에 인사조차 안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미키가 우리 집에 살고 싶다나 봐. 그래? 근데 대신 나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 뭐?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대? 이츠키랑 같이 살 집에 언제까지 눌러 살 생각이냐던데? 말본새 좀 봐. 그건 그렇고 나 이츠키랑 별로 사이 안 좋잖아. 일이 이렇게 됐는데 아빠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어서. 그러게. 네가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겠다. 근데 미키 걔 진짜 태도가 좀 그렇다. 엄마가 한마디 해줄까? 아니야, 됐어. 괜히 고부 갈등만 생기게 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맨날 집이 비는 게 걱정돼서 집에 자주 있었던 것 뿐이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잖아.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실은 나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어머나! 엄마도 만난 적 있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애야. 나도 당연히 승낙했어. 축하해. 이츠키나 너나 이제 다 결혼하는구나. 고마워.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사 얘기를 했더니 자기랑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다음 달 중순 정도부터 같이 동거할까 생각 중이야. 잘 됐네. 그러면 엄마도 안심이야. 아빠한테는 방금 말했던 걸 얘기하고 나갈 생각이야. 근데 엄마한테는 미리 미키 얘기를 해둬야 될 것 같아서. 그렇구나. 알겠어. 미키는 내가 잘 봐둘게. 그니까 너는 안심하고 결혼 생활이나 잘하렴. 고마워, 엄마. 전화로 따뜻한 말을 던져주는 엄마의 목소리.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뻔했다. 다음 날 나는 미키와의 약속대로 집을 나왔다. 그와 동시에 미키가 집으로 이사를 왔다. 나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이사와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그리고 인터폰 화면 너머로 미키가 보였다. 미키는 화를 내는 건지 초조해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직 짐 정리가 덜 끝나 미키를 집으로 들일 수는 없어서 일단 가까운 카페로 데리고 나갔다. 음료 주문도 하지 않은 채 미키는 자리에 앉자마자 언성을 높였다. 히오리!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러는데? 아직 한참 이사 중인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왜 이츠키네 부모님이 거기 살고 계시냐고! 왜냐니? 그 집은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집이니까 당연한 거지. 뭐? 그 집은 우리 엄마 명의로 된 집이야. 나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 즉, 내 본가이기도 하다고. 본가?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집이야. 아니, 뭐야? 그게 대체 무슨 말인데? 아무래도 미키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내 가족 구성이 복잡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미키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 집 가족 구성이 좀 복잡하거든.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빠는 원래 따로 부인이 있었는데 엄마랑 재혼한 거야.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게 나고. 뭐? 그럼 이츠키는 대릴 사위인 거야? 뭐? 이츠키는 너네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다는 말이잖아. 미키, 너 설마 이츠키가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이혼했으니까 내가 이츠키랑 결혼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서로 엄마는 다르지만 이츠키는 내 오빠야. 뭐? 미키는 멍청한 소리를 계속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츠키에 대해 말해보겠다. 이츠키는 아빠랑 아빠의 첫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아빠가 이혼한 후에 이츠키는 그의 엄마랑 함께 살고 있었지만 엄마가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렇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츠키를 우리 집으로 들여 같이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나나 이츠키나 사춘기였기 때문에 맨날 싸우기만 했다. 그 이후로 어색한 관계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이다. 뭐야, 말도 안 돼. 근데 부모님도 같이 살았을 줄이야. 그 집에서 그런 내색은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빠가 5년 정도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갔었기 때문이야. 그러다 며칠 전에 돌아온 거라고. 그리고 엄마는 알바도 하고 취미가 워낙 많아서 문화센터나 공방 같은 거 다니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거든. 그래서 못 본 거 아니야? 뭐야 그게. 이츠키가 그런 거 말 안 해줬어? 금시초문이라니까. 이제 부부니까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해야지. 시끄러. 근데 그래도 그 집은 곧 이츠키 집이 될 거 아니야? 돈도 빵빵한 것 같던데. 전부 다 장남인 이츠키 몫이 될 거잖아. 뭐야, 조금만 버티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네. 괜히 쫄았다. 뭐라도 좀 마셔야지. 미키는 그렇게 말하고 메뉴판을 들고 읽기 시작했다. 미키, 내 얘기 똑바로 들은 거 맞아? 어? 그 집은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라고 했잖아. 엄마 명의란 얘기도 했고. 그래, 그렇다면서. 이츠키는 우리 엄마랑 친자 입양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유산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뭐? 아빠도 엄마 쪽 재산은 전부 내가 상속해도 상관없다고 말했어. 즉 이츠키는 엄마 쪽 재산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소리야. 말도 안 돼. 미키는 메뉴를 읽다 말고 벙쪄 있었다. 그건 그렇고 우리 부모님은 아직 건강하게 현역으로 잘 일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상속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게다가 이츠키는 우리 엄마한테 빚까지 줬어. 빚을 줘? 3년 전이었나? 교통사고를 냈었거든. 교통사고? 상대는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상대 쪽 차가 완전히 박살나서 차값이랑 벌금까지 해서 전부 800만 원 들었어. 그래서 엄마가 대신 내준 적이 있거든. 800만 원? 넌 돈 문제에 민감한 애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제 차 물었었잖아. 정말 이츠키여도 괜찮겠냐고. 아니, 나는 네가 남편을 빼앗겨서 그냥 질투심에 하는 소린 줄 알았지. 나도 왜 네가 결혼도 안 한 나한테 이혼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는데 설마 이츠키를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줄이야. 이혼할래. 뭐? 부모님 얘기랑 빚 얘기도 그렇고 그 집이랑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그렇고 난 다 처음 듣는 얘기란 말이야. 있잖아. 그래서 아빠가 이츠키한테 물어봤는데 이츠키 말로는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전부 너한테 말해줬다고 하더라는데? 뭐?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가 아마 라인에 남아있지 않을까? 아빠랑 엄마도 그 기록을 봤다고 했으니까. 미키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라인 기록을 확인했다. 이츠키와 미키가 주고받은 대화에는 이츠키가 모든 사정을 똑바로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내 사정이 이런데 그래도 정말 결혼해 줄 거야? 괜찮겠지? 뭐야, 진짜네? 근데 이러면 똑바로 이해 못한 내가 나쁜 년이 되잖아. 어떡하지? 솔직히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제 이츠키랑 얘기해보든가 해. 안 돼! 기다려, 히오리! 나는 내 음료를 계산하고 그 카페를 나왔다. 미키는 나를 불러세우려고 했지만 너무 놀랐는지 나를 쫓아오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 후 이츠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반성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엄마에게 꼬박꼬박 빚을 갚고 있다. 아내인 미키에게도 진심으로 대하며 미키가 출산한 뒤 이혼하자고 하면 응해줄 생각인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츠키와의 친자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이츠키와 아기는 부자관계가 아니라고 나왔다. 미키는 우리 집과 재산을 노리고 이츠키에게 접근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츠키에게 본인의 아이라고 우겼다는 말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츠키는 미키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게다가 양다리를 걸쳤던 상대 남자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미키는 그쪽 부인한테도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당하게 되었다. 이혼 후에 미키는 부모님에게도 의절당했고 아이는 고아원에 맡기고 미키는 위자료를 갚기 위해서 매일 혼자서 고독하게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맞벌이라서 바쁘긴 하지만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삶이 참 기대된다.